우리 결혼 8년 차, 세상에서 가장 간절했던 건 아이였습니다. 텅 빈 아기방의 침묵이 우리 사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우린 서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귀가 의미 없는 변명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더군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임신했어. 미안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드나들던 술집 여자였습니다. 8년의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여자는 너무나 쉽게 제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 번째 결혼은 한 장의 서류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폐허가 된 제 삶을 겨우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술집 여자와 재혼해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그는 지독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지만 그 여자에게 자신도 배신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는 순간 미움보다 연민이 앞섰습니다. 우리는 몰래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듯 그렇게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8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마치 운명처럼 우리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술집 여자와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면서까지 그는 제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결합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던 날 의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요. 남편분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사는 다시 한번 이번엔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선천적인 무정자증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그렇다면 술집 여자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네, 맞습니다. 저 역시 그를 만나면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제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결국 제 뱃속의 아이도 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희극인가요? 남편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 그의 두 아내는 모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갖고 싶다는 같은 욕망 때문에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고 파멸에 이르게 한 겁니다. 우리의 두 번째 결혼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 가끔 텅 빈 옆자리를 볼 때면 생각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이 거짓말의 탑 어디쯤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진실을 말했다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결국 우리는 서로의 지옥이 되기 위해 다시 만났던 모양입니다.